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7일 인사드립니다. 아무도 안 사서 미칠 것 같아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게 시장 분위기거든요. 왜? 당연하죠. 대출 빗장 안 풀렸어요.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사서 미칠 것 같아요라는 제목. 네, 서울 매물 8만 개 넘어선 지 오래된 것 같고요. 얼마나 관심이 없냐 하면은 요 대구의 부동산 커뮤니티인데요. 900명이 넘는 사람이 조회를 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이 조회를 했어요. 300명이 넘는 사람이 조회를 했어요. 댓글이 없어요. 댓글이 없어요. 그건 분명 기대했던 실거래 가격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도 감사해요 합니다라는 글도 달렸었거든요. 그런 것도 잘 달리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은행들 다주택자, 갭투자, 대출 빗장 풀지 않는다. 여기에 보면은 뭐 다주택자 가능하다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다주택자, 1주택자만 그것도 조건부로 요거 새로 사고 요거 팔고 요런 식이 되었을 때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대출 금리도 무진장 높아요. 깜짝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식, 자, 쿠팡 그 전에 댓글을 이렇게 이용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영상을 보시다가 여기 작은 이모티콘 같은 게 나오면은 요거 눌러 주신다든지 아니면 영상의 제목 부분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링크, 제품 자세히 보러 가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서 쿠팡으로 자동으로 이동, 쿠팡 앱이 자동으로 열릴 거예요. 그러면 짠, 네, 쿠팡으로 이동하셔서 필요한 물건 사시면 됩니다. 꼭 링크에 있는 물건 안 사셔도 괜찮다. 좀 지원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제 요 자료를 좀 많이 다뤘었는데요. 내 소득 수준에, 내 자산 수준에 어느 정도 아파트를 사면 될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자산 소득 수준은 높지 않지만 좀 비싼 아파트를 사기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소득을 극도로 줄이면 살 수 있다. 이 발언을 했는데요. 제 방송의 취지와는 사실 맞지 않죠. 제 방송의 취지는 무리해서 빚내 살 필요 없다. 집값이 무진장 오르는 시기 같다면 대출 많이 내서 사도 괜찮겠지만 이거 생활비로 100만 원 쓸 거를 집에 꼬라박아 놓고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서 그냥 녹여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내 자산이 1억 5천 정도 있다. 그리고 세전 기준으로 530만 원 정도 월 수익이 들어오는 가정이라면 한 2억 6천짜리 정도 집을 사면 적당할 것이다. 요게 대구의 주택의 부담지수에 근거해서 만들었을 때 좀 평균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1억 2천 정도만 일으키면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내 기존의 자산이 1.5억이 아니고 2.5억이고 2.5억이다. 자산이 2.5억이다. 근데 소득 수준은 낮다. 그러면 축적된 자산이 많다면 아파트 수준을 대구 아파트 평균 뭐 3억 4천만 원 정도 요 수준까지 올려도 될 것이다. 근데 무리하게 자산이 1.5억 정도 있는데 대구에 뱃머리 주택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 동네 신축들 5억을 살짝 넘어가는 그런 금액들, 요거 하려면은 부담스러워집니다. 대출을 2억 5천 정도, 2억 5천 정도 받아야 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해버려서 삶이 굉장히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 팍팍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 실직을 한다든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 파고를 결코 넘을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자, 이거 뭐 다시 팔고 돌아가면 되지? 그때쯤 되면요, 이 이전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생활비 극도로 줄이면 할 수 있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뭐 인생살이가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들 보시면서 어제 그제 내용 요 표 보시면서 한 구간 정도는 좀 무리한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원리금 부담이 뭐 한 30만 원, 네,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커버가 뭐 먹는 것만 줄여도 가능한 정도 가능하겠지만 두 구간을 뛰어넘는 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라면 이 두 구간, 세 구간도 건너뛰어 갔을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없다고요. 이렇게 없습니다. 매도 물량 39,800개.
예, 내일이 되면은 또 물량이 좀 또 4만 개를 훌쩍 뛰어넘겠죠. 뭐 4만 1천 개 수준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은 어느덧 6천 개 중반, 월세 물량은 줄지 않고 있는 상태. 자, 아파트 거래량 심각해집니다. 점점 심각해집니다. 뭐가? 제가 예상 거래량 2천 건대 거래량 나오는 거 이거 뉴노멀 시대에서는 2천 건이면 많은 거다. 적은 시절은 뭐 1,000건대 요렇게. 과거처럼 700건대 요건 진짜 너무 심했고요. 이 정도 거래량까지는 떨어질 것 같지 않고 그 중간쯤 어딘가에 머무르는 올해 작년에 평균이 월 평균 거래량이 대략 한 1,900건 정도 됐겠네요. 그렇다면 올해 월 평균 거래량은 대략 한 1,400건 정도. 작년보다 뭐 대략 한 30% 가까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이 올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매수자가 뭐가 급해야 돼요? 거래량이 3,000건, 4,000건 터질 때 같으면은 웃돈 주고라도 가서 사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장 아닙니다. 그런 후달렸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면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인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이 좀 심각해지는데요. 오늘 72건의 거래량입니다. 이거 이틀치 거래량이거든요. 이틀치 거래량이 불과 2달 전에 140건, 130건, 130건 그러던 것이 130건, 130건, 100건, 90건, 72건 이건 좀 사실 선 넘었습니다. 이 정도 72건 거래량이라면 1월달 거래량은 1200건대를 구경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1300건대 거래량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와, 이 정도면 진짜 심하다. 당장에 12월의 거래량부터 이거 1300건으로 뚝 떨어집니다. 남은 거래 일수는 19일로 계산해 봤습니다. 거래는 85% 정도 신고되었고요. 원단 대금은 별로 변동이 없고 상고하죠 외쳤던 사람들 이거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출 빗장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올해 거래량 수준은 요 수준입니다. 요 수준. 25년 제가 22년과 닮을 것 같다. 왜? 24년의 분위기가 22년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제가 영상에 이런 제목 달면 사람들 장난하나 이런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25년 심상치 않습니다. 급하게 많은 빚을 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지 마셔라. 그렇게 먼저 했던 사람이 지금 견디고 안 돼가지고 물건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게 25년인데요. 물론 싼 가격이라면 매력적이라면 괜찮겠죠. 실거래 가격이 우리를 얼마나 놀래키는지 오늘 제일 비싸게 거래된 것 6억 9천. 네, 캐슬 골드파 그것도 9평도 아니고 41평 6억 9천. CG태양 아너스 43평의 가격. 오늘 9평 중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것은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33평이요. 5억 9천. 요거는 계속 6억 전후의 흐름인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메트로팔레스 56평 가격이 5억 8천. 이거 만촌동 맞습니까? 그 만촌동 맞습니까? 56평 5억 8천. 이거 뭐야 이거? 자, 삼덕청아람 요 시내권은 그래도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다.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신규 거래 6억 5억. 여기도 정말 아파트 많이 들어서서 세대수 보십시오. 1600세대 어마무시했습니다. 5억. 동네에도 아까 여기 뭐 뱃머리라고 일컬을 만한 곳들 이 동네에서는 탑 오브 탑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서구 쪽 이런 인식은 아직 좀 남아있겠는 것 같습니다. 서대구 센트럴 자이 1500세대 어마무시합니다. 이것들 덩어리들 4억 7천. 그 외에 좀 준신축 아파트들 물망에 올라있고 효성타운이 얼마나 대단했던 동네입니까? 하지만 세월을 못 이겨냅니다. 38년차 59평 4억 5천.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라면서요. 그런 거 아닙니다. 좋았던 시절을 지나왔는 것 같습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침산 화성파크 드림 관심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4억 4,900 이건 저층입니다. 저층보다 고층은 한 10% 정도 더 비싼 거 감안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것들 요 저층 현대 아이파크도 저층 4억 4천. 이 저층 거래가 나타나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래가 나타나는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격이 마치 엄청나게 폭락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많이 가졌을 때 22년 10월, 11월, 12월
그래서 지나치게 낙폭이 과대 포장되었다. 낙폭이 과대 포장되었다. 그때 물론 일부 처분 조건 때문에 막 고층들도 때리미로 이렇게 막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시절에는 저층 거래가 유독 많았습니다. 오늘 저층 거래가 좀 갑자기 눈에 많이 띄는가요? 이렇게 삐쭉삐쭉한 게 오르는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자, 여기 지금, 뱃머리도 어느 정도 지나고, 자, 여기가 이제 3억 4천, 5천, 6천 요 정도면은 대구의 평균의 모습, 대구의 상위 30% 자산을 2.5억 정도, 예, 부채 없이 그 정도 이상 축적해 놓은 사람들. 대구의 사실 평균 자산은 4.4억, 5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5억 정도로도 이 정도만 커버 가능하다. 근데 자산이 4.5억 정도 되면은 훨씬 더 높은 구간의 집을 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 자산을 2.5억 정도. 근데 금융자산도 한 5천만 원 정도 꼬부쳐 둔 상태에서, 예, 그 정도 대출해서 사면은 전체 월 소득에서 한 10, 어제 15% 정도? 네, 15% 정도 주택으로 나가는 돈이 지출된다? 근데 여타 다른 선진국들 내릴 때 봐도 소득에서 30% 이상 막 지출하거든요. 어. 그럼 거래가 진짜 너무 쌓였습니다. 실거래가 이 정도까지만 짚어볼게요. 거래가 지금 85% 정도 되었거든요. 야, 고가 아파트니 거래 얼마나 폭망하려 그래. 그래, 뭐, 근데 고가 아파트는 조금 뒤늦게 더 늦게 신고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조금 더 올라오긴 하겠지만, 야, 고가 아파트 거래 별로 늘지 않네. 비중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21년, 22년, 요런 고가 아파트 거래 안 되면 나머지 아파트 다 안 됩니다. 분양권 거래도 딱히 뭐 많지 않고, 한 또 지난달 대비 한 20% 줄었고, 와, 전세 와익합니까?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환장하겠네. 12월에 전세 거래량이 지금 뭐 70%, 80% 정도는 신고됐을 거예요. 근데 2년 전 대비해서, 아니다, 2년 전 갈색선이구나.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갈색선에 연한, 이 거래가 너무 어딘데요? 음, 선이 왜 이렇게 돼버렸죠? 노파, 노란색, 갈색, 제가 요걸로 자꾸 착각해서 말씀드렸나? 음, 아무튼 거래가 그 이전보다 많이 줄어든다. 제가 막대 그래프도 지금 요 리뉴얼 하는 과정에서 좀 날려버려서요. 전세 거래도 뭔가 1월달 왜 이러지? 1월달. 요 근래 몇 년간은 1월달에 아무튼 계속 최악의 거래량이나 이런 것을 나타내곤 했지만 이번 1월은 좀 남다른 것 같다. 제가 요걸 자꾸 착각해가지고 얘랑 이 파란색 선을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많이 비교해 버렸나 봅니다. 빨로파, 빨로파. 요 이전 요거 막대 그래프 언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요 시기 대비해서도 요 시기 초록색 선. 제가 계속 착각해서 말씀드렸나 봅니다. 요거 한번 정정해야 되겠네요. 요건 아니고 보증금은 아니고 거래량. 요 선, 22년도 선이랑 24년도, 2년 전 대비 그 거래량 흐름. 혹은 또 뭐 제가 작년 대비 너무 적다고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가을 이때에서 또 내년 신학기로 넘어가고 그러면 신학기를 대비한 이사를 겨울, 가을, 겨울 이쪽에 해야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터지냐면요. 초등학생 수 급감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만 명의 초등학생이 10년 후가 8년 후, 9년 후가 되면 10년 후쯤 되면 6만 명으로 바뀐다. 1년에 초등학생이 6천 명, 7천 명이 그 이전보다 줄어듭니다. 입학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요 정도 영향권이죠. 좀 지나면요.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도 반토막 나요. 또 지나면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도 반토막 나요. 지금은 대구의 유일한 희망 학군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물론 그나마 학교라도 붙어 있어야지 좀 이동도 있고 하겠죠. 시청 감사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새로운 지원 방식, 쿠팡
그쪽, 예,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